힘드시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그냥 단순 노동이 제일 좋고, 공부, 특히 이제 시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선택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니까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왜 진도가 안 나가냐 이거.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자, 68페이지. 자, 광무 개혁에 따라서 경부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격한 경부가 아래 이원적 체제를 보시면 한성 및 계양시장만 관할을 하고 나머지 지방은 총순을 둬서 그 총순의 관찰사를 보좌해서 치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래서 경부는 비록 부로 승격은 됐지만 전국을 관할하지 않고 한성, 계양시장까지만 관할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좌절, 이 경부 체제가 실패하죠. 왜? 아니, 광무개혁으로 경부가 들어섰는데 광무개혁 자체가 실패하니까 경부까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금방 한 1년여 만에 경무청으로 다시 환원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환원한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을 새 경무청한테는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자, 아래 일본 헌병 주둔이 나오는데 일본 헌병 주둔 관련해서는 거기 2번에 한국 주차 군사령부 조례가 나오죠. 한국의 주둔차 있는 군사령부의 조례죠. 한국 주차 군사령부 조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또 나오는데 조선주차 헌병 조례가 있죠. 조선주차 헌병 조례 또는 조선주차 헌병 조령.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병이 이 한반도에서 헌병 경찰로 통치한 것은 무단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두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일제시대를 나쁜 걸로 생각하잖아요. 일제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 나라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그 군국주의 일본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제에 대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나쁘게 표현하면 다 맞는 거죠. 근데 근거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헌병 통치를 했다라고 하면 나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닌 거죠. 왜냐? 법적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와서 통감부를 보겠습니다. 통감부. 자, 1905년에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공포돼서 통감부에 한 통감정치가 시작됩니다. 이 왜 통감정치가 왜 시작돼? 을사늑약으로 한반도 지배가 확실화됐어. 그때 일제가 기존 행정조직을 딱 놔둔 상태에서 기존 행정조직을 그냥 어용으로 만들어버리고 별도로 통감부를 설치해서 통감부가 실권을 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통감부 안에 우리 경찰도 설치하는 거죠. 통감부 안에 설치한 우리 경찰이 경무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감부 소속으로 경무부를 설치해요. 근데 이 경무부를 설치할 때 기존 경무청 전국을 관할하다가 한성부로 축소된 그 경무청은 그대로 있습니다. 경무청은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통감부 안에 경무부가 설치되는 것이죠. 자, 3번에 1907년 7월에 경시청 관제. 이것은 기존의 그 경무청이 한성부 관할하는 것으로 축소된 그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고요. 자, 4번에 1910년에 이제 경술국지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통감부 경찰서 관제에 따라서 통감부 직속으로 경찰 통감부, 이걸 이제 경무총감부라고도 하고요. 경찰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각 도에는 경찰부 또는 경찰부 또는 경무부가 설치되고요. 이게 그 강제 병탄되기 직전에. 자, 아래 한국 경찰권의 상실 과정을 보시면 취한사경 일외사전입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취극서, 한일협정, 사법감옥사무 위탁각서, 경찰사무 위탁각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취한사경 각각의 내용이 일외사전입니다. 그래서 취극서에서 제한국 일본에 대한 경찰권을 뺏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일협정에서 제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권 뺏겨버리고요. 사법감옥사무 위탁각서에서 사법감옥사무 뺏겨버리고 경찰사무 위탁각서에서 경찰사무 전체를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취한사경, 일외사전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경찰. 자, 헌병경찰 시대가 있고 아래 보통경 시대가 있죠. 구분이 뭐죠? 3.1운동이죠. 3.1운동. 그래서 이것은 우리 뭐 꼭 경찰학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 구분을 할 때
3.1운동 이전과 이후를 일제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3.1운동 이전, 1919년 이전이 헌병경찰 시대, 1919년 이후를 보통경찰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헌병경찰 시대를 보시면 이번에 1910년 10월 통감부 폐지되고요. 총독부가 설치되고요. 이 총독부에 경무총감부를 설치해서 그리고 각 도에는 경무부를 설치하고요. 자, 3번에 총독이 재령권을 가지고요. 총독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이 한반도 통치, 조선 통치의 최고 높은 사람이 총독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법을 만들고 재령, 총독이 법을 만들고 경무총장, 경무부장, 경무총감부의 장이 경무총장이고 지방 경무부의 장이 경무부장이죠. 그래서 경찰 지휘관들이죠. 경찰 지휘관들이 명령권, 즉 하명, 처분권, 명령권, 처분권, 하명권. 그래서 총독이 법을 만들고 경찰 지휘관들이 하명을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자, 4번에 1910년 9월 10일 조선 주차 헌병 조령을 통해 헌병이 일반 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헌병이 한반도를 그냥 통치한 것은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아래 배치를 보시면 헌병경찰은 의병출몰 지역이나 군사상 중요 지역에 일반경찰이 보통 경찰이죠. 일반경찰은 계양장이나 도시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찰 계양장이나 도시.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이 헌병경찰. 주로 완전히 그냥 무자르듯이 딱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주로 이렇게 그래서 일반 계도 숙지해 주시고요. 자, 헌병경찰제도 뒷받침한 법령. 이게 보집 출신입니다. 이게 뭐요? 헌병경찰제도를 뒷받침했다는 것은 1919년 전에 제정된 것이죠. 1919년 전에 제정된 것이 보집 출신이고 그 다음에 1919년 이후에 즉 아래 보통경찰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 정치예입니다. 그래서 보집 출신 정치예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고 아래 보통경찰 시대로 와보시면 1번에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를 폐지하죠. 왜? 3.1운동 터지니까 이제 뭐 뜨끔한 거죠. 그래서 야 우리 경찰을 좀 축소해가지고 좀 좀 유하게 통치할게라고 해서 경찰을 경무총감부에서 경무국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기구만 그냥 축소할 뿐이지 실제 하는 일이나 뭐 조직은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그냥 축소시키는 것이지. 자, 2번 헌병이 담당하던 임무를 보통경찰이 그대로 담당해서 경찰 직무와 권한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자, 3번이 엄청 유명한 이 국사에서의 암기 문구가 우정일치죠.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를 통치한 것이 그 통치할 때 주로 근거가 된 법률이 정치범 처벌법하고 치안유지법인데 정치범 처벌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정을 했고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제정한 것을 우리나라에도 그냥 적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정일치.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하고요.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경감부 시험에서 이 치안유지법이 일본에서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치안유지법을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면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우리나라인 거지. 그래서 주어가 없이 그냥 치안유지법을 뭐 제정했다라고 하면 좀 틀린 지문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감부 시험에서 그냥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이 표현을 맞는 지문으로 해놔 버렸습니다. 그게 각종 역사책에 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들이밀고 이 정오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안유지법이 일본에 제정된 것은 맞지만 또 1925년 제정된 것도 맞거든. 그래서 우정일치는 그대로 생각을 해 주시되 다만 치안유지법이 1925년 제정됐는데 꼭 일본에서 제정된 것을 안 넣더라도 맞는 지문일 수도 있다. 요 직전에 맞는 지문으로 내버렸으니까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우리 경찰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있어.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 뭐 이렇게도 익히고 저렇게도 익히고 이것도 맞는 지문을 하고 저것도 맞는 지문을 했구나 이렇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예비검수법이 1941년 제정되고요. 그래서 정치예죠.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수법이 3.1운동 이후에 이 보통경찰 시대 이 통치 법률로 사용했던 거. 자, 4번에
중일전쟁 이후에 경찰 업무가 특고경찰, 경제경찰, 외사경찰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고경찰, 외사경찰을 중일전쟁 앞으로 해도 뭐 틀린 지문은 아니야. 그러나 경제경찰을 중일전쟁 앞으로 꺼내서 얘기하면 반드시 틀린 지문입니다. 왜 그래? 이 경제경찰이 뭐야?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 들어서면서부터 이 한반도 경제를 완전히 그냥 뜯어 고쳐버립니다. 어떻게? 쇳덩이 만드는 것은 다 문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전쟁 물자로 자기들 써야 되니까 쇳덩이 만드는 뭐 대장간 이런 거 다 문 닫게 만들어. 다. 그거 다 걷어갑니다. 각 집집마다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걷어갑니다. 전쟁 물자로 만들려고. 이게 경제경찰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제경찰은 일제가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들어가면서부터 경제경찰이 나옵니다. 경제경찰이 중일전쟁 앞으로 나오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임시정부로 넘어갈게요. 자, 개요의 1번 초 중간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임시정부의 헌법이죠.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한다. 딱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그 선각자들이 굉장히 고양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직전에 우리는 왕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왕정 속에서 갑오개혁을 이끈 우리 선각자들은 민주 민생을 꿈꿨고 임시정부를 연 선각자들은 민주공화제. 민주공화제 뭔지 아세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고 공화라는 말이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공화제입니다. 즉 합의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공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이 엄청 좋은 말입니다. 근데 임시정부의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엄청 우리 선각자들이 엄청 고양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임시정부 경찰은 민주경찰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민주를 표방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경찰도 오늘날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민주경찰의 효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이 맞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은 중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밑에 계승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국가 최고법이잖아.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면 대한민국 경찰도 임시정부 경찰을 계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에 저 경찰원장 1991년도에 경찰원장 제정할 때는 그게 아니었어. 우리 생각이 거기에 못 미쳤어요. 그때는 1945년 미 군정청이 경무국 수립한 거, 그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그 정부 수립이라는 걸 건국이라고 봐서 건국 경찰로서 활동한 것을 우리 엄청 자랑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임시정부 경찰은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임시정부 경찰, 이 임시정부 경무국장,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경찰관이라면 다 압니다. 왜 다 알아? 제가 실무 문제에다 넣었거든. 제가 실무 문제에다 제가 김구 선생이 우리 초대 경무국장이라는 거 넣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 용어들 제가 넣고 개쌍욕 먹었습니다. 왜냐 막 시험 범위 넓혔다고 엄청 욕 먹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니 경찰관들한테 뭐 열심히 일해, 뭐 친절하게 해, 뭐 정의롭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의롭게 일하는 선배님들 얘기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헌법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도 임시정부 경찰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적인 시각인 것이죠. 아래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을 보시면 임시정부 수호, 교민보호, 밀정차단. 그래서 뭐냐면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은 보통의 경찰관, 평상시의 경찰관의 임무가 다르겠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김구 선생께서도 직접적으로 한 말씀이 있거든요.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경찰 초대 경무국장을 하신 분이니까 김구 선생이 경찰 수장, 임시정부 경찰의 수장으로서 한 예의가 있어요. 우리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은 평상시 경찰의 역할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보호하고 밀정을 차단하고 이런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김구 선생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임시정부 경찰의 역할은 보통 국가의 경찰의 역할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서술이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경찰의 임무를 일반 국가에서처럼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경찰의 실질적인 기능은 일제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가의 투항을 예방하며 임정 요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시정부를 보호하는 것이 임시정부 경찰의 주요 역할이 됐었고요. 자, 임시정부 경찰의 조직을 보시면 임시정부가 크게 상해 시대가 있고 중경 시대, 충칭 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8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8년 암흑기가 왜 생겼냐면 윤봉길 선생이 홍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포탄 덧쳐가지고 일본군 대장, 그다음에 뭐 거류 민단장 몇 명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뒤부터 일제가 막 파락을 하고 임시정부 때려잡으려고 이제 막 추적합니다. 그래서 엄청 도망다녀. 엄청 도망다니다가 저 내륙에서 8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윤봉희 선생의 이 홍커우 의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홍커우 공원 그 의거로 인해서 엄청 감동을 받죠. 심지어 이 장제스라는 중국에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 있고 자유주의 진영의 장제스 총통이 100만 중국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지죠. 그래서 비록 도망다니지만 중국에서 이 자금 지원을 엄청 해주니까 8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살아남아서 결국 1940년에 저 내륙의 충칭, 중경, 충칭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상해 시대, 8년의 암흑 시대, 충칭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 경찰의 조직이 상해 시대에는 경연의예요. 경무국, 연통제, 의경대. 그 다음에 충칭 시대에는 무입니다. 경무과, 경위대. 그래서 경연의, 무위, 경무국, 연통제, 의경대. 그 다음에 경무과, 경위대. 숙지해 주십시오. 자, 먼저 경무국을 보시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근거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이 뭐예요? 정부 조직법이죠. 임시정부 조직법이죠. 그래서 임시정부 경찰의 근거 법률은 임시헌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정부 헌장은 임시정부 임시헌장은 10개조로 돼 있어요. 그 10개조 안에 경찰이 규정돼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경찰 규정은 별도로 임시정부의 정부 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 근거해서 경무국이 설치됐고요. 초대 경무국장으로 김우 선생이 임명됐고요. 자, 디귿에 임시정부 경찰 운영을 위해서 정식 예산이 편성되고요. 계급별 소정의 월급까지 지급됐습니다. 근데 이런 세세한 사항이 왜 책에 왜 나와? 뒤늦게 우리가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 임시정부 경찰을 우리 경찰의 뿌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이 없었어요. 우리 경찰이.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임시정부 경찰을 우리 뿌리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엄청 중요한 자산이 임시정부 경찰의 각 조직들이죠. 김구 선생님. 민족의 사표인 김구 선생님 우리 경찰 선배님이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각 조직들이 정식의 조직이었으면 우리 뿌리로 삼기 좋고 그냥 잠깐 설립됐다 없어지고 잠깐 설립됐다 없어졌으면 우리 뿌리로 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찰학자들이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정부는 임시정부지만 임시정부의 경찰만큼은 정식의 경찰 조직이었다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경찰 조직 관련해서는 강조하는 강조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대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었다. 또 하나는 임시 조직이 아니라 정식의 조직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찰에 뿌리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정식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월급이 지급됐다. 그러면 진짜 정식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경찰에 뿌리로 삼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괄호에 정식의 조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밑에 왕래가 빈번한 곳에 분구까지 뒀대. 경무국에 분구까지 뒀대. 이것도 역시 정식으로 제대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즉 오늘날 경찰에 뿌리로 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학자들이. 아래 연통제를 보면 연통제는 국내와 연결 수단을 갖춰 놓은 것이죠. 그래서 니은에 각 도에 행정조주로서 독판부를 두고 그 산하에 경찰기로서 경무사를 두고요. 그래서 독판부, 경무사. 그다음에 각 부군, 각 지방에는 부서, 군청을 행정기관으로 두고 산하 경찰기로 경무과를 두고서 독판부, 경무사, 부서군청, 경무과입니다. 독판부, 경무사, 부서군청,
경무과. 자, 디귿에 그러면 경무사, 경무과 소속의 경감, 경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했고요. 자, 근데 이 연통제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래? 연통제는 국내에 둔 것이고 이 바로 뒤에 이제 의경대가 나와요. 의경대는 우리 교민단체 자치 경찰 조직이잖아요. 의경대는 외국에 둔 것이고 연통제는 국내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내는 일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연통제는 금방 발각돼가지고 다 때려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불과 한 1년여 설립하다 다 잡혀가서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연통제는 거기 맨 끝에 1921년 이후 그냥 끝장 나버려요. 다 그냥 잡혀서 그냥 끝장 나버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의경대를 보시면 임시정부는 임시거류 민단제를 통해서 교민들의 자치제도를 인정하고 교민단체에서 의경대 조례를 통해서 의경대를 조직합니다. 즉 의경대 설치 근거는 의경대 조례죠. 근데 의경대 조례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마련한 거야? 아닙니다. 교민단체에서 마련한 거예요. 즉 이 의경대 조례 자치입법이죠. 자치입법. 또 의경대 자치경찰 조직입니다. 그냥 임시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 조직입니다. 자, 니은에 1923년 김구 주축으로 상해 대한교민단 산하 경찰 조직인 의경대를 창설하고 1932년에는 직접 의경대장을 김구 선생이 맡기도 했대요. 그게 진짜 우리 선배님이신 거죠. 우리 민족의 사표 김구 선생이 우리 경찰의 진짜 선배님이신 거죠. 우리 경찰의 자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2000년대 중반까지 모르고 있었어. 우리 경찰들이 다. 제가 알렸어요, 여러분. 네. 자, 리을에 1932년 윤봉길 의거로 임시정부의 고난의 이동시대가 시작하면서 1936년경 의경대가 사실상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통제는 바로 시작하면서 불과 그냥 1년여 만에 싸그리 잡혀서 막 고문받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대신 의경대는 해외에다 둔 것이기 때문에 일제가 맘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의경대는 상당히 늦게까지 1936년경까지 지속되는 것이 의경대입니다. 자, 이동 시기 윤봉길 의사 의거로 해서 한 8년간 고난의 암흑시대가 있었고, 자, 충칭 시기 1940년에 처내륙의 충칭 중경에 다시 자리 잡습니다. 자, 그때 무위 경연의 무위 경무과 경위대가 있는데, 자, 경무과는 1943년 대한민국 자맹관제를 근거로 경무과를 둡니다. 자, 아래 경위대는 기억의 끝에 1941년 내무부 직속으로 경위대를 두는데 경위대 규정을 근거로, 그래서 대한민국 자맹관제 그다음에 경위대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설치돼? 경위대가 먼저 설치됐어요. 근데 경위대는 좀 작은 조직이었는데 경위대가 먼저 설치된 다음에 더 큰 조직으로 경무과가 설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경위대는 임시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요인을 보호하고 군사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고, 자, 디귿에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경업무 수행한 것, 즉 김구 선생을 끝까지 지근해서 보필한 것이 경무과 경위대 중에서 경위대입니다. 경위대. 마지막에 리을에 통상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했대요. 경무과 설치된 이후에는, 왜냐하면 경위대는 원래 작게 경위대가 있었는데 그 뒤에 경무과가 설치되면 경무과는 막 크게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경무과장이 큰 부서의 장으로서 경위대장까지 겸해서 경무과 설치된 이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아래 임시정부 경찰의 주요 인물을 보시면, 자, 김구 선생 초대 경무국장, 자, 나석주 의사, 우리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 식산은행 동척에 폭탄을 투척하신 분 나석주 의사, 이 양반이 여기 왜 나와? 우리 경찰 선배님이셨대요. 그래서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신 우리 경찰 선배님이 그 대단한 의거를 하셨고요. 여러분 저 밑에 김용원 열사를 보시면 2대 경무국장이래요. 그래서 초대 경무국장이 김구 선생이라는 것은 다 알고 우리가. 근데 2대 경무국장 김용원 선생님, 저는 그래서 그냥 이용원, 이발소. 우리 김용원 선생, 우리 대선배님을 이발소에다 비교해서 제대로 죄송합니다.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용원 2대 경무국장이 김용원 선생님입니다. 이용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임시정부 경찰의 특징을 보시면 1번의 끝에 정식의 치안 조직이었다. 정부는 비록 임시정부지만 경찰만큼은 정식의 조직이었다. 즉 오늘날 경찰의 뿌리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군대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었다. 그래야 우리 오늘날 경찰의 뿌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식의 치안 조직이었다.
군대 조직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었다. 이 두 가지를 경찰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미 군정기로 넘어갈게요. 미 군정기 경찰 조직 관련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이 부정적인 시각이 뭐냐면 미 군정 초기 태평양 미군 총사령부 포고 1호에서 군정 실시, 미 군정 실시, 그 다음에 구관리 현지 유지를 포고함으로써 구관리 현지 유지, 즉 공무원들 이 침략국, 이 제국주의에서 이 제국주의가 멸망한 거였으면 그러면 기존의 공무원들은 쫙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않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관리 현직 유지를 이 포고 1호로 발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관리들이 그대로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걸 갖다가 일제 강점기 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게 굉장히 나쁜 표현이죠.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2번, 3번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2번에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에 경무국을 창설했는데 이때 일본인 경찰들을 추방하고 한국인들만으로 구성된 경찰을 충범했다. 3번에 광복 이후 신규 경찰 채용 과정에서 그 경무국 창설하면서 20%가량은 일제 경찰 출신들이 제명되기도 했지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경찰에 임용됨으로써 일제 강점기 경찰과는 분명히 단절된 새로운 경찰이었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표현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적인 표현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도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이제 항복선에서 공식적인 폐망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때 일제시대 관리가 유지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1945년 10월 21일 날 경무국, 미 군정청이 경무국 창설하면서 한국인들만 구성한 것이죠. 뭐냐면 이때 8월 15일에는 일제시대 일본인 경찰하고 한국인 경찰이 그대로 그냥 눌러 앉은 거죠. 그러나 10월 21일에 이때는 일본인 경찰은 싸그리 다 몰아내버린 것이죠. 대신 이 한국인 경찰 안에 20% 정도가 일제시대 한국인 경찰이 경무국에 그대로 이제 속한 거죠. 그러나 80%는 다 새로 뽑은 거죠. 80% 새로 뽑은 80% 안에 독립운동가 출신들도 엄청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몇 명 있었어요? 일제시대가 너무 오래 지속됐어. 을사늑약 1905년 이후에는 나라 뺏긴 거나 똑같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뺏긴 건 1910년이지만 1905년에 거의 나라 뺏기고 1910년에 공식적으로 뺏기고 야 1945년까지 몇 년입니까? 40년이야 40년. 40년 동안에 우리 독립운동가 다 죽었어. 막 죽고 막 포기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독립운동가로 남으신 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역사책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광복군에서 연합군하고 막 연합 작전도 막 꾸리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논문 보면 몇 명인지 아세요? 3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9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13명이라고도 그래요. 다 이제 뭐 어디 뭐 통역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함께 하는 거. 독립운동가 자체가 일제시대가 너무 오래 지속돼 가지고 몇 명 없는데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유력, 안맥결, 문영순 또 있는데 하여튼 독립운동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경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경찰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일제시대 그냥 경찰이 우리 경찰이 욕먹는 이게 뿌리가 일제시대 경찰로부터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뒤에 군사정권에서도 막 고문하고 막 이런 것들 부정선거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뿌리는 일제시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경찰을 엄청 나쁘게 바라봐. 그러나 그렇게 욕먹을 우리 경찰이 아닌 거야. 왜? 아니, 독립운동 출신들 경찰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경찰이 정부 수립할 때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후에도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욕먹을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경찰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요. 2번, 3번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광복 이후 경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서술도 있고 긍정적인 서술도 있고 그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서술입니다.
자, 4번에 1946년 1월에 뒤에 경무부로 승격됩니다. 그래서 45년 10월 21일에 경무국 창설되잖아요. 불과 한 2달 만에 경무부로 승격이 됩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에 조병옥 박사가 미 군정청 한국인 최초 경무부장에 취임해요. 즉 금방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해버리잖아요. 근데 다 미국인들이 계속 하다가 최초 한국인 경무부장에 취임하는 사람이 이 조병옥 박사입니다. 이 조병옥 박사가 1960년 4.19 일어나기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 반대편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조병옥 씨입니다. 이 광복 이후에 엄청 유명한 그 정치인이 이 조병옥 씨예요. 조병옥 씨가 이제 대통령 선거다가 죽죠. 왜 죽었는지 하여튼 뭐 아파서 미국으로 수술하러 가서 이제 죽는데 하여튼 그 조병옥 씨도 우리 엄청 유명한 조병옥 씨도 우리 경찰 선배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경무부장 초대 한국인 최초 경무부장에 취임하셨고요. 자, 아래 당구장에 경찰 이념 및 제도에 영미법적인 민주적 요소가 도입돼 당연하죠. 미 군정을 실시하니까 미국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당시에 한국 경찰의 표어로 봉사와 질서를 흉장으로 폐용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기 경찰 이념은 봉사와 질서인 것이죠. 왜 그래? 영미법계의 경찰이 서비스 경찰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봉사와 질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대륙법계는 이제 권력으로서의 경찰인데 영미법계가 이제 서비스로서의 경찰에서 봉사와 질서를 흉장으로 표현하고 미 군정기 경찰 이념도 봉사와 질서고요. 자, 경찰 제도 정비를 보시면 아래 비경찰화가 나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2차 세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 세대전 지난 다음에 우리 정부 수립하면서 각종 행정부처가 막 우주선으로 나와보죠. 그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찰 업무가 축소되고 위생사무, 위생국으로 이관하고 경제경찰, 고등경찰 폐지합니다. 경고 폐지죠. 경고 폐지. 대신 정복과는 신설해요. 사찰과라는 이름으로 정복과는 신설합니다. 즉 정복과 또는 사찰과는 비경찰 현상의 대상이 아니죠. 비경찰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복과 사찰과는 신설하고요. 아래 치안입법 정비를 보시면 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은 비교적 철저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예, 보 순서로 다 정리가 돼요. 자, 저 밑에 중앙경찰위원회가 1947년에 설치가 되는데 이 중앙경찰위원회가 몇 명으로? 6명으로. 중앙경찰위원회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한 제도로 기록됩니다. 왜 실패? 6명으로 하니까 실패하지. 투표하면 무조건 3대3, 3대3 나오는 거죠. 왜 6명으로 구성했어? 좌우 대립이 엄청 심하니까 서로 한 명 더 줄 수 없으니까 에이 그래 3대3 해서 3대3 돼버린 거예요. 3대3으로 해버리니까 투표하면 무조건 3대3 나오는 거죠. 결정되는 것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앙경찰위원회는 실패한 제도로 그렇게 취급받고요. 자, 당시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인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언제부터야? 삼공화국 때부터죠. 박정희 때부터입니다. 이 군인 박정희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는 아작나기 시작하죠. 자, 맨 밑에 부여 간중. 자, 1945년에 광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46년에 경무부로 승격하고 여경제도가 도입되고 부여. 그다음에 47년도에 간중 경찰 간부후생제도가 도입되고요. 중앙경찰위원회가 설립됩니다. 경찰 간부후생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경찰 안에서 가장 오래된 공채 제도가 이 경찰 간부후생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여 간중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제주 4.3 사건과 문영순 소장. 저는 그냥 제주의 달이 문이잖아, 문. 그래서 제주도 얘기가 나오면 문, 제주의 달 이렇게 이제 연상을 좀 시켜주시면 좋고요. 뭐냐면 1948년에 4.3 사건이 발생하죠. 자, 먼저 그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서랑 막 습격해가지고 경찰서장이랑 하여튼 경찰관들하고 우익 사람들을 좀 죽입니다. 그러자 1948년 하여튼 그렇게 하자
경찰하고 군이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너무 심하게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말살 시켜버린다, 말살. 그래서 이제 제주 4.3 사건이 발발하죠. 자, 그때 우리 문영순 선생님께서 주민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쓰신 게 있어. 즉 계엄군이 계엄군 사령부에서 총살 명령을 내려보내죠. 문서로 딱 내려보내니까 거기다가 문영순 선생님께서 부당함으로 불이행하고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문영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 기골이 장대하고 또 독립운동가 출신이거든요. 이 양반이. 이 기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막 서슬 펄었던 시절에 목숨 걸고 풀어주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아니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이라서 어쨌든 간에 목숨 걸고 풀어주신 겁니다. 경찰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경찰 선배님으로서 경찰의 자랑이고요. 자, 아래 정부 수립 후 경찰을 보시면 자, 먼저 일본의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한 시기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수건도 정치적 중립이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왜? 우리 경찰이 부정선거, 이 정치학 개입돼가지고 막 국민을 괴롭히고 막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바람도 또 국민이 경찰한테 바라는 것도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이것이 경찰한테 바라는 것이 경찰의 과제가 된 그런 시기가 정부 수립 후 1991년 이후 91년 이전 경찰이 되는 것이고요. 자, 3번에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법이 정부조직법입니다. 경찰법이 1991년 제정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정부조직법에서 몇 개의 장으로 경찰을 규정했었습니다. 자, 4번에 해양경찰 업무,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 업무 범위에 추가되고 뭐냐면 원래 해경 업무를 경찰이 했는데 다만 딱 그냥 체계적으로 1953년도에 해양경찰대를 창설하거든요. 경찰 안에서 1953년도에 해양경찰대를 창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해경 업무가 경찰의 업무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해경 53이죠. 해경 53. 경직법만 53 경직이 아니라 해양경찰도 해경 53. 경찰 안에 해양경찰대를 설치한 것이 1953년이고요. 자,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 업무 범위에 추가된 것. 1970년도에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1948년부터 1991년 그 사이에 다 있었던 일이죠. 뒤에 소방 업무가 경찰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1975년이고요. 자, 아래 1948년 정부 수립과 경찰을 보시면 자, 중앙경찰 조직이 일본의 저 중간에 미군정 경무부를 치안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원래 미군정청 경무국이 바로 다음에 46년 1월에 경무부로 승격하죠. 근데 그 경무부가 우리 정부 수립하면서도 부로 들어왔으면 좋은데 내무부의 일개 국인 치안국으로 들어와 버리죠. 자, 그 이유를 이번에 치안국으로 축소한 이유가 그때 이 정부 조직법 제정과정 참여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관리 출신이어서 일본 정부의 과거 행정조직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일제가 3.1운동 이전에는 경무총감부, 근데 3.1운동 이후에 경무국이었잖아요. 그 경무국 그걸 모방해서 치안국으로 정부 수립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3번에 치안국장은 내무부 장관의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이라는 것이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뭐죠? 대외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행정청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청입니다. 근데 치안국장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지 못했죠. 어떤 처분을 하려면 내무장관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는 치안국장도 행정청이 아니고 시도경찰국장도 행정청이 아니죠. 그래서 시도경찰국장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려면 시도지사 명의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경찰서장만 행정청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경찰서장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자기 경찰서장 이름으로 했었죠. 그때도. 자, 아래 1974년에 치안본부로 확대 개편되고요. 1974년에
이 8.15 기념식 행사장에 제1교포 3세인 문세광이가 몰래 난입을 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쏜 총이 영부인 이마에 맞아서 그냥 영부인이 즉사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사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라고 따져봤을 때 경찰이 너무 약해서 출입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 경찰을 좀 키워줘야 된다. 키워준 것이 꼴랑 치안국에서 그냥 치안본부로, 치안본부는 똑같이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치안본부로 확대 개편되고요. 아래 지방경찰 조직을 보시면 시도경찰국장은 그러니까 당시에 내무부 치안국이잖아요. 근데 시도도 똑같이 치안국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그래서 내무부에는 치안국, 시도에는 경찰국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경찰국장은 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도연맹 사건에서 이제 안종삼 서장이 나옵니다. 자, 이 보도연맹이라는 것이 관변단체를 만들어 놨어. 보도연맹 또는 뭐 국민보도연맹, 보도연맹. 이 관변단체라는 것이 뭐냐면 좌익 성향을 가졌던 또는 좌익의 전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보도연맹이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말이 관변단체지, 관변단체 사실은 관변단체라기보다는 경찰이 명단을 관리하는 거죠. 즉 좌익의 전력, 좌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명단을 짜. 근데 경찰이 관리하는 것이죠. 근데 경찰이 관리를 할 때 명단을 많이 보고를 해야 잘했다고 칭찬받으니까 실제 좌익이 아닌 사람까지 명단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유교가 발발해버리니까 상부에서 야 얘네들 잡아들여. 그때 당시에 예비 검속 제도가 있어요. 즉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예비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 거야. 야 일단 잡아들여. 예비 검속한 다음에 죽여버려. 해서 막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안종삼 서장께서 자 구례경찰서 안종삼 서장은 1950년 7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이 내려오자 480명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달라는 연설에 전원 방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찰 선배님이시죠. 자 아래 유교전쟁과 경찰을 보시면 자 2번 맨 끝에 6.25 최초 전사자가 우리 경찰관입니다. 전대욱 순경이에요. 당시 경장 계급이 없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1계급 특진된 것이 경사로 특진한 것이죠. 자, 6.25 공식 최초 전사자가 전대욱 경사님이십니다. 이 양반이 우리 저기 강릉의 정동진 초소에 우리 저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정동진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얘네가 새벽 몇 시에 쳐들어왔지? 새벽 4시인가 쳐들어왔잖아요. 그 한 2-3시간 전에 막 저기 바다로 막 들어왔어. 그러다가 거기 지키고 있다가 총격전 벌어져가지고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6.25 최초 전사자가 경찰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6.25 이게 경찰사에 왜 나와? 군인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경찰도 똑같이 전쟁했어요. 그래서 6.25 최초 전사자가 경찰관이고 경찰관 3분의 1이 죽었어. 6.25 그러니까 우리 경찰을 두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호국 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6.25를 거치면서 나라 지킨 것이 우리 경찰입니다. 사회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경찰의 역사를 나쁜 것도 있지. 흑역사는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점은 국민들이 알아줘야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6.25 전사자가 강릉경찰서 전대욱 경사고요. 4번에 전쟁 중에 경찰관 3분의 1이 전사 실종돼서 3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우리 경찰도 엄청난 희생을 본 것이 6.25 전쟁이고요. 자 밑에 경찰의 각종 전황 중에서 몇 가지만 보시죠. 뭐냐면 춘천지구 전투가 있어요. 춘천인데 춘천 오른쪽 위에 양구가 있거든요. 그 양구경찰서 내평지서장 노종의 경감. 이 노종의 경감이 노종의 경위에서 이때 전사해가지고 1계급 특전의 경감이 되신 분인데 이 양반이 간보고생 사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배치 받자마자 한 3달 뒤에 6.25 나가지고 사망하셨어. 참 불운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때 춘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이 양구의 내평지서가 이 북한군 2개 사단이 거의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양구 경찰서 내평지서 여기 12명인가 13명인가 이 양반들이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지만 1시간 넘게 지체시킨 거예요. 그때 춘천에서는 육사단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6.25 최초 승전이 춘천 전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겨본 놈이 계속 이기죠. 육사단이 춘천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연전 연승하는 것이 6.25에서 육사단입니다. 그래서
6.25에서 우리가 나라 멸망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경찰이 엄청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전쟁 난 다음에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지 않습니까? 수복이 아니지. 서울이 점령당하죠. 점령된 다음에 북한군이 바로 밀고 내려가지 않고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요. 왜 머물러? 춘천 쪽이 막힌 거야. 그래서 서울 쪽에서 못 내려갑니다. 6.25 전사 전체를 통해서 춘천 전투 승리한 것이 엄청난 승리인 것이죠. 그 승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우리 경찰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춘천 전투에서 우리 경찰이 한 것은 길을 막은 거죠. 춘천로 길을 막은 춘천로 노종에 생각해 주십시오. 엄청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진짜로. 자, 장진호 전투에서는 우리 경찰이 따로 부대를 만들어서 미군이랑 함께 전투를 했대. 그 경찰만 따로 뽑아놓은 그 부대를 화랑부대라고 칭했다 합니다. 근데 그 화랑부대가 엄청 이 장진호 전투에서 엄청 공을 많이 세워서 이 미군 해병대에서 막 짱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경찰 부대였다. 그 내용이고요. 자, 김혜수 우리 경찰 선배님도 이분도 저 간부생 3기예요. 3기. 이 양반도 영월 화력발전소 탈환 작전으로 특공대 47명이 출발했는데 얘네들이 북한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복이 딱 얘네들이 막 총을 쏘고 하니까 삥 돌아서 그냥 와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몇 명만 죽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매복을 당해서 막 총탄 세례를 맞으니까 돌아올 수 있었어. 돌아올 수 있었는데 목숨 걸고 싸우자 해가지고 싸우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숨 걸고 우리 나라를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수하고 화력하고 좀 연결되잖아. 그렇죠? 해수, 화력 좀 비슷비슷하잖아. 아니, 서로 완전히 다른 건데 극과 극은 통하는 것이니까 바닷물하고 화력하고는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수, 화력 이렇게 좀 연상을 시켜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19 혁명과 경찰. 이 4.19 혁명이 왜 일어나냐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죠. 부정선거를 했는데 왜 부정선거를 해? 이승만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 후보는 조병욱 박사였어요. 우리 경찰 선배님. 최초의 한국인 미 군정청 경무부장. 우리 경찰 선배님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죽어버리죠. 그 전 선거에서는 신익희 씨가 또 죽어버려요. 죽은 건지 죽인 건지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의 상대방은 다 죽어버리죠. 56년도에도 신익희 씨 죽어버려. 그다음에 60년도에도 조병욱 씨 죽어버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그러나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 따로 부통령 선거 투표를 따로 했었나 봐요. 근데 부통령의 장면을 부통령 반드시 만들려고 이제 부정선거를 하죠. 근데 부정선거가 너무 심한 거야. 너무 심해서 막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죠. 데모를 하는데 최루탄 쏴서 저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을 눈에 받고 사망하시죠. 그것이 한참 뒤에 바다에 이제 떠오르죠. 그것을 어떤 신문 기자가 얼른 딱 찍고 막 얼른 도망가서 이 언론에 내버리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나버리죠.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진 것이 4.19 혁명입니다. 근데 4.19 혁명의 원인이 된 부정선거에 경찰이 앞잡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경찰사의 이제 흑역사가 이 4.19 혁명과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이공화국과 경찰 그렇게 4.19 혁명으로 들어서는 것이 이제 최초의 내각제 정부인 이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때 내각제 헌법, 이공화국 헌법에 1960년 헌법에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에 관해서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규정. 이 규정을 경찰 중립화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이공화국 헌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불과 1년 뒤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자, 1960년 4.19, 61년 5.16, 딱 1년 1개월이에요. 1년 1개월. 그 사이에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중립화 규정은 이행도 되지 못하고 그냥 군사 정부로 이양이 돼버립니다. 자, 3공화국과 경찰. 3공화국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도당 가입했던 거 아시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뭐 공산주의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를 용인할 수 없죠. 대한민국 질서 자체가 공산주의 용인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암울했던 시절 일제시대 아니 차이령님도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좌익운동 했다고 나쁘게 볼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 진실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노당 가입했던 것은 역사적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이 박상희 씨라고 저 김종필 씨의 장인 어른인데, 그러니까 박정희의 조카 사위가 김종필인 거죠. 어쨌든 이 박상희 씨, 박정희 대통령보다 12살 많은 아버지처럼 따른 박상희 씨가 일제시대 때 기자 출신으로 독립운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좌익운동을 해. 좌익운동을 하다가 경찰하고 막 대치하다가 경찰 총에 맞아서 죽어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부터 이제 경찰이 그 집을 예의주시하는 거죠. 박정희도 막 그렇고 그 가족들이 경찰한테 좀 당하죠. 박정희가 대통령 됐으니 경찰은 돼진 거죠.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2번에 5.16 군부는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명시해서 수사경찰의 검찰의 종속을 강화합니다. 이 이유가 정권이 소수의 검사들을 장악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박정희가 경찰을 엄청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수사 아작을 내버려요. 자, 3번에 1963년 군 출신 중심으로 대통령 경호실을 설치합니다. 자, 그 전에는 대통령 경호 경찰이 하죠. 경찰이 했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대통령 경호실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 경호 경비기는 그냥 다 그냥 예속시켜 버립니다. 그냥 아작을 내버립니다. 경찰 경비 또 아작 나버려. 자, 4번에 1964년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 규정. 지금은 이제 이것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마련해서 중앙정보부가 경찰의 정보 보안 외사 업무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우리 정보 외사 완전히 아작을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경찰의 이 암흑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날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 1969년에 경찰 공무원법이 공포 시행됩니다. 자, 그 밑에 그때 처음으로 치안국장에게 치안총감이라는 계급을 부여하고요. 경정경장 계급이 신설되죠. 경정경장, 지읒이 들어가 있는 경정경장 계급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방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다 계급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위 경감이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이 6급 갑, 경위가 6급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급 하나 없애야 돼. 왜냐? 아니, 계급 하나 없애면 승진심 한번 덜 봐도 되잖아. 순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경정 계급을 없애면 경위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승진심 한번 덜 봐도 되고. 69년도에 경정이 생겼다니까요. 그 전에는 경감이 경찰서장 했었어요. 그래서 간부생 경위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만 승진하면 경찰서장 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의 막 계급이 너무 많으니까 막 승진 지상주의 승진하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하잖아요. 계급 하나 줄여야 돼. 줄일 때 뭘 줄여야 돼? 필요 없어. 옛날에 새로 들어온 거 줄이면 되지. 글죠. 경정, 경장 그냥 한꺼번에 없애버리든지 경정이나 경장 둘 중에 하나 없애면 되죠. 그래서 어느 계급 없앨 거냐 없앤다고 하면 없애야 한다는 데는 우리가 공통 공감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신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느 계급 없애려면 서로 엄청 싸우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어. 경정 못 없애면 경장 없애면 되는 거예요. 경장. 새로 도입됐던 거, 옛날에 없었던 거 경정 없애기는 어렵거든. 경정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장 없애버려. 그래서 어쨌든 이때 새로 도입된 것이 경정, 경장, 지읒이 들어가 있는 경정, 경장이 새로 신설됐고요. 그 아래 이때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됐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도 승진 못하면 그냥 잘리는 거. 연령 정년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잘리는 것이고, 계급 정년은 특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잘리는 거. 지금은 경정 이상이죠. 그때는 경감 이상으로 도입됐다가 그 뒤에 한 15년 뒤인 1983년에 경위 이상으로 확대됐다가 1998년에 경정 이상으로 대폭 축소돼서 똑같이 지금도 그냥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경감 이상, 경위 이상 한 15년마다 1969년부터 경감 이상, 15년 뒤에 경위 이상, 또 한 14, 15년 뒤에 경정 이상 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제4공학과 경찰 1번에 1974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발생으로 아래 사후에 반성을 하다가 경찰을 좀 키워줘야겠다 해서 키워준 것이 꼴랑 치안본부로 그냥 격상됐고요. 자, 3번에 1975년 치안본부 소방과를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내용부 소방국으로 설치함으로써 아래 경찰 업무에서 배제됐고요. 자, 5번에
1979년 12월에 경찰대학 설치법을 제정하죠. 그러나 저기 그 신입생 선발한 것은 8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경대 기수는 쉬워. 왜냐면 81학번이 1기거든요. 91학번이 어떻게 되지? 11기. 똑같아.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일이니까. 그러나 이 법 자체는 79년도 12월에 법을 만듭니다. 이 경대 설치법을 누가 만들었어? 전두환이 만들었잖아요. 군사정부 갔죠? 군사정부 갔으니까 없애야지.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 예. 하여튼 간에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전두환 세력이 신군부가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사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12.12 쿠데타가 일어나죠. 막 육군 참모총장 막 가두고 막 검거하고 막 하면서 12.12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0월 26일 그다음에 12.12 쿠데타. 이걸 갖다가 이 신군부가 이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걔네들은 주장해요.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경대 설치법으로 알 수 있어요. 전두환이 경대 설치법을 제정했는데 즉 군에는 육사가 있으니까 경찰은 경대를 만들어서 충성하는 조직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야? 12월 달에요. 즉 얘네들은 11.6 터진 다음부터 바로 계획 짜기 들어간 거야. 그렇죠? 12.12 뒤에 어떻게 12월 달 안에 만드냐고. 12.12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2월 달 안에 경대 설치법이 못 만들어지죠. 11.6 딱 터진 다음부터 보안사령관이 수사를 하면서부터 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12.12 쿠데타가 우발적인 쿠데타가 아니라 계획적인 쿠데타라는 것이 경대 설치법이 79년 12월에 제정된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헛소리한 것 같아. 필요 없는. 밑에 경찰의 정비를 보시면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49년 경찰병원 설치가 49년이죠. 사고 나면 병원 49년 사고 나면 병원. 자 53년에 경직법 제정되고 밑에 해양경찰대도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경직법 53년 53 경직 53 불고기 있죠. 오징어 삼겹살 섞은 것이 53 불고기죠. 불판에 딱 얹으면 딱 경직되죠. 오그라들죠. 그래서 53 경직 숙지해 주시고 해경 53입니다. 해경 53입니다. 해양경찰 원래 경찰이 담당했었어. 그러나 딱 그냥 조직적으로 딱 드러난 것이 1953년도에 해양경찰대를 경찰 안에 설치한 거 이게 딱 그냥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53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받을 때 해경 간부랑 함께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해경 간부들이 해경 좋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회만 되면 야 해경으로 와. 해경으로 와. 그게 바로 해경 53입니다. 해경 53. 해경 53. 해경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53 경직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그 해경 53의 거기 옆에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은 1996년입니다. 해경이 우리 조직으로서 나가버린 것은 1996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1996년인데 1991년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하죠. 우리 경찰사를 구분할 때 1991년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왜? 앞으로도 1991, 뒤에도 1991, 이 완벽한 해인 19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됐거든. 그래서 오늘날의 경찰 체제를 경찰법 체제로 봅니다. 그래서 1991년에 경찰법 제정된 것이 엄청난 경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1991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찰사를 구분해요. 근데 해경으로 저기 해양경찰이 해수부로 떨어져 나간 것은 1991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꼬르꼬르로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꼬르꼬르기 뭐예요? 96 1996년 물속으로 들어가면 꼬르꼬르하고 잠기잖아. 그래서 꼬르꼬르 96 이렇게 연상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해경청이 해양경찰청이 최초 설립된 것은 언제예요? 1991년입니다. 경찰법 제정될 때 경찰 안에 지방청급으로 해양경찰청이 설립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경찰 아니죠. 근데 해수부로 떨어져 나간 것은 1996년인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해경이 해수부로 떨어져 나간 것이 꼬르꼬르 얘네 바다에서 일하니까 그걸 연상을 시켜주시고 1955년 국가수 설립됐습니다. 여러분 국가수가 뭐 하는데요? 시체 해부하는 데죠. 시체 어떻게 해부해? 저 가봤어요. 교육받을 때 가봤어요. 교육받을 때.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한 번도 못 가고 교육받을 때 3일 연장 가더라고요. 그 갈 때 막 술을 엄청 먹고 갔어. 먹고 가는데 막 시체 자른 거 먹고 나 미쳐버리더라고. 근데 점심으로 막 순대국밥 나와. 일부러 그렇게 사이즈 해주는 것 같아. 저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와. 왜냐면 시체 진짜 딱 나오면 쫙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일이니까.
쫙쫙쫙쫙쫙 잘라버려요. 시체를 어떻게 잘라? 5대5로 깔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대5 55년이 국가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국가수 55년 시체 딱 자르고 5대5로 자르고 시작한다. 이렇게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66년이 큰일 났다 이거. 66년이 해외 주재관 제도 신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해외 주재관들이 우리 경찰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 주재관 가면 엄청 좋습니다. 왜? 외교부 월급 받고 우리 경찰 월급 따로 받고 막 그래요. 체류비 주고 막 하여튼 해외 주재관 갔다 오면 뭐 통장에 엄청 쌓이는 것이 해외 주재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 그래서 가면서 용용 죽겠지 하고 약 올리고 간 거야. 용용이 66이지. 오케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열받았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아고 개나리 같은 새끼들. 그래서 만든 것이 경찰 윤리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맞잖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966년 용용 죽겠지 하고 가니까 인성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찰 윤리 현장을 선포했다. 66년, 60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의외로 시험에 나와요. 연보 이 제도가 연보 문제가 나오면 이 해외 주재관하고 경찰 윤리 현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주재관 엄청 가고 싶나 봐. 그러니까 출제 들어간 사람들이 출제하는 것이죠. 자, 69년 경찰 공무원부 제도입니다. 여러분 69가 숫자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남자 여자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전 그래서 그냥 우리 조직에 조직법, 그다음에 작용법, 그다음에 공무원법이 있는데 사람법, 공무원법은 음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69년 사람법인 경찰 공무원법이다. 그냥 저는 그렇게 연상을 했고요. 자, 70년 전투현장대 설치법. 왜 그래? 70년에 왜 전투현장대 설치법이 왜 제정됐을까요? 그 바로 직전에 68년도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청와대를 향해서 30여 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1970년도에 이 전투현장대 설치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1968년 1.1 사태 직후에 1970년에 전투현장대 설치법을 제정했고요. 자, 74년도에 치안본부를 확대 개편됐죠.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영부인 치사 사건이죠. 영부인 치사. 물론 치사가 아니야. 총 쏴서 죽였으니까 살인이죠. 그러나 외우기 쉽게 74년 치사 또는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치안본부인데 치사본부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으시고요. 74년이니까 치안본부가 된 것이 74년인 것이죠. 영부인 치사사건 또는 치사본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75년도 소방이 경찰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75년이죠. 일본어로 큰아들이 이치로래. 이치로. 큰아들 집 나간 애 치로. 큰아들 우리 경찰의 큰아들이 소방이었죠. 소방 집 나간 애가 75년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79년도에 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됐어요. 친구끼리 경대 가자. 친구끼리 경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래 1988년에 경찰대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경찰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 이름이 경찰 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을 발표해요. 누가? 저 황운하 씨랑 이런 이 경대 1, 2, 3기인데 1기 황운하 씨랑 주도해서 이것을 선언하죠.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저는 그때 당연히 경찰 아니었지. 그러나 어쨌든 난리 났었대. 난리 났었는데 봐줬죠. 왜 봐줬어?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거든. 87년 말에 노태우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이 88년 2월 달에 이제 임기 개시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실권을 노태우 대통령이 딱 장악을 한 시점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뭐요? 물태우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유하죠.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이 군부에서 노태우라는 사람이 유한 사람이 전두환 다음에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우리나라를 장악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해운,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강성적인 사람들만 있었으면 결국 민주화 시위 세력들하고 막 극한으로 부딪혔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한 사람이 장악해서 이 경찰대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살아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하고 하는 것이 노태우가 사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는 겁니다. 이 경찰대 출신들은 1988년도에 이 경찰 중립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을 발표한 것을 자기들의 엄청난 자랑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래 화살표에 정부 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그래서 우리 역사 경찰사를 따질 때 정부 수립.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 삼는 게 1991년이에요. 왜냐하면 1991년 경찰법 제정한 것을 우리 경찰사 속에서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경찰서의 중요한 시대 구분으로 삼습니다. 자, 그때 해양경찰 업무, 전투경찰 업무가 정식으로 경찰 업무 범위에 추가되고 이것들이 다 48년부터 91년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또 소방 업무가 경찰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 75년. 그래서 그런 경찰 활동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대 연보를 가지고 서술을 할 때 딱 생각하셔야 돼.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1948년 뒤의 일인지 1991년 이전의 일인지를 따져봐서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을 따지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경찰법을 1991년에 제정합니다. 그 경찰법 제정의 의의가 경찰이 내무부로부터 독립을 하죠. 독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신 완전히 독립은 못하죠. 내부 소속이니까. 대신 여러분 청이라는 것이 또 우리 경찰 기관을 정부 조직법하고 경찰법에서 규정을 할 때 치안 업무는 오로지 우리 경찰이 다 해요. 정부 조직법을 보시면 기재부에도 청들이 있잖아요. 기재부에 국세청, 관세청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재부 장관의 임무를 보면 국세 업무, 관세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에는 치안 업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어. 입법권자가 치안 업무는 완전히 경찰청장이 독립해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경찰법 제정한 것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했다고 얘기합니다. 내무부 소속으로 됐지만 내무부 소속의 외청 별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외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독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완전히 독립했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내무부 소속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무부 보조기관이었던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경찰을 선거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왜 내무부를 가지고 선거부처라 그래?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혼자 못합니다. 왜? 선거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부터 짜야 돼. 누가 짜? 행안부 장관이 이 시도 함께 짜는 것이 선거인 명부 짜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도 함께 하는 것이 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 주무부처에 선거관리위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또는 여기 행정안전부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한 것이죠. 아래 조직 정비를 보시면 1991년 경찰법 제정하면서 경찰청 출범하면서 경찰헌장 제정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경찰 각 사무실에다가 넥자로 걸어놓는 것이 더 뒤에 이 완전한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경찰 서비스헌장을 사무실에다가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1991년 경찰헌장을 사무실에다 걸어놔요. 우리 현장에서 경찰헌장을 오늘날의 우리 윤리 강령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1991년 제정됐고요. 자, 96년도에 해경청 해수부로 이관하고요. 꼬르. 자, 99년도에 청문관제 도입하죠. 청문관이 뭐요? 감찰이죠. 감찰 감사 조직이 경찰서 단위 청문관이죠. 청문관. 지금 이제 청문감사 인권관이라고 명칭이 변경됐는데 우리 청문관에 대해서 감찰에 대해서 우리 일선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끼들 저거 일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다 헤쳐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잖아. 그리고 입으로만 막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청문이죠.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니까 구구청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2000년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사이버 수사국 폐지시켜버렸죠. 그냥 수사국으로 통폐합시켜버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2000년도에 신설된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때 Y2K 문제가 엄청 막 관심을 받았어요. Y2K 문제가 뭐냐면 Y2K Y가 2여 연도 K가 1000이잖아요. 1000 2000년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도가 되기 직전에 1999년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000년도가 딱 되면 종말이 온다. 또 하나는 2000년도가 되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2000을 인식을 못해가지고 막 폭발하고 막 핵무기가 막 발사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주장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2000년도 되기 전에 막 99년, 98년, 97년에 막 TV에서 종말론 엄청 나오고 종말론 종교단체도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디 곳곳 가다 보면 막 다리 밑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엄청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2000년도에 설립된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을 한 것이고요. 자, 2006년도에 제주자치경찰 출범하죠. 이걸 갖다가 저는 그냥 영육이 자치 이렇게 그냥 숙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자치경찰 그때 갔을까요?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다 자치경찰에 푹 빠진 사람들만 간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영육이 자치 그냥 그렇게 그냥 숙지했습니다. 말은 안 돼요. 말은 안 돼. 그러나 아래 2021년도에 새 국자법 이 경찰법이 개정돼서 여러분 지금 국가인사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이 뭐죠? 여전히 경찰법입니다. 이 법률의 명칭이 길면 공식적인 약칭을 만들죠. 이 법률의 공식적인 약칭이 경찰법이에요. 그래서 국자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경찰법을 개정한 거죠. 개정한 거. 그것이 수사권 조정하면서 또 자치경찰 전면 도입하면서 이제 국자법으로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고요. 오른쪽 한국경찰사의 기리본 빛날 경찰의 표상 보겠습니다. 자, 김구 선생 우리 초대 경무국장. 자, 안맥결 총경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미 군정하 여자 경찰 간부로 임용됐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경찰 전문학교 교수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해서 관둬버리신 분이 이 안맥결 선배님이시고요. 자, 최유식 경무관하고 정조수 경사는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무장공비 30여 명이 임진강을 건너서 넘어와서 산에 한 3일 정도 숨어 있었죠. 숨어 있을 때 남욱군 형제한테 발견돼요. 근데 그 남욱군 형제를 무장공비들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려니까 지금 한겨울이라서 죽이면 묻어야 되는데 땅도 안 파지고 그다음에 같은 프로레타리아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신고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 새끼들 니들 신고하면 뒤진다 하고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낼 때 바로 신고해버렸죠. 그래서 군경이 알았어. 왜냐 현장을 가보니까 북한제 막 신발 자국 있고 북한제 담배 꽁초 있고 하니까 알은 거죠. 그리고 인원이 한 20-30명 되는 것도 알았어. 알았는데 알면서 바로 이제 군 방어막이 막 쳐지는 거죠. 근데 군 방어막이 얘네들이 청와대를 해서 달려가는데 어디서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군 방어선을 치면 벌써 통과돼 있어. 치면 통과돼 있어. 청와대 왼쪽 위에 자문 검문소에서 이 종로 경찰서장 이 양반이 막지 않았으면 청와대 바로 뒷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최유식 경무관 정조수 경사가 경찰 역사상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최유식 경무관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태극 무공훈장이 어떤 훈장이 아세요? 군인이 전투를 하다가 받을 수 있는 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의 훈장이 태극 무공훈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태극 무공훈장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유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태극 무공훈장을 타신 분이 20명이 채 안 돼요. 그만큼 잘 안 주는 훈장이에요. 유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태극 무공훈장을 안 준다니까. 근데 이 양반은 태극 무공훈장을 줬다니까. 왜? 그만큼 큰 공을 세운 거죠. 군 방어선이 다 뚫려버렸어. 근데 이 새끼들이 어떻게 갔냐면 막 달려가다가 누가 이제 말 걸면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막 그러면 씨야 이 새끼들아. 씨야가 이제 방첩대. 그때 이제 방첩대가 엄청 힘이 센 군 조직이었나 봐. 그러니까 씨야 이 새끼들 하면서 그냥 막 간 거야. 다 통과. 그리고 방어막은 정식 방어막은 통과되면 채워주고 통과. 자문 검문소에서 최규식 경무관이 야, 너 어디서 왔어? 씨야. 뭐? 신분증 까봐. 왜냐? 최유식 경무관이 군 출신이거든. 군 정보장교 출신이거든. 쫄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쫄아가지고 막 총 갈기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면 때마침 거기 언덕을 버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버스를 얘네들은 경찰력이 출동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밤 한 10시 반 11시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버스가 올라오는 것을 막차 가는 것을 경찰력이 추가로 오는 줄 알고 버스가 막 헤드라이트 켜고 딱 올라오니까 총알 갈겨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잡은 거죠. 하여튼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 그래서 최규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차이력 경무관은 제 뒤에다가 차차차 이렇게 써놨어요. 차차 이렇게 써놓은 것이 우리 경찰 영웅들은 다 한 가지의 경찰 영웅이죠. 근데 차이력 경무관님만 여러 가지 경찰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력 경무관에 대해서 호국 경찰의 영웅, 인본 경찰의 영웅 또는 뭐 민주 경찰의 인본 경찰의 영웅, 인권 경찰, 민주 경찰 영웅은 똑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화 경찰의 영웅 이런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력 경무관님이
남부군 사령관 여러분 6.25 때 북한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6.25도 더 전부터 우리 남한의 산 속에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있었어. 그리고 또 6.25 전쟁 기에도 또 숨어 있었고 6.25 끝난 다음에도 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투했어. 그걸 누가 주로 싸웠어? 우리 경찰이 주가 돼서 주로 싸웠습니다. 그때 이 남부군 사령관, 이 남부군 빨치산 사령관 이현상을 공식적으로 사살한 사람이 이 최룡님이에요. 그러니까 호국 경찰의 영웅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빨치산들을 이렇게 잡으면 상부에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상을 주는 잣대로 삼으려고 목을 잘라서 오라고 하고 또는 막 귀를 잘라서 오라고 막 꼭 옛날에 임진왜란에서 일본군들이 하듯이 그렇게 시켰어요. 차이령님이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단호히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원 이부영 씨가 전에 옛날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 씨가 어느 신문 기고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빨치산의 후예들이 자기 선조 빨치산들을 제사 지내주는 현장에 갔었대요. 갔더니 빨치산의 후예들이 만장 깃발에다가 자기 선조들 이름을 써가지고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불쌍하게 막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깃발에 빨치산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하나 적혀있는 거예요. 차이룡님 차이룡. 빨치산의 후예들이 빨치산 토벌대장을 제사 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차이룡님이 빨치산을 잡으면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잖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밥 주고 말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막 죽여버리고 귀 따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빨치산들이 차이력 부대한테 권고되면 차이력한테 감화가 돼가지고 경찰로 투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치산들이 차이력 부대에 잡히면 다시 빨치산하고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빨치산의 후예들이 차이력님을 기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경찰, 인본경찰의 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력님은 문화경찰의 표상이기도 해요. 이 차이령님이 이 문화경찰의 표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대표적으로 이 계엄군에서 절을 다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왜? 빨치산들이 막 절에 숨어 들어가니까 빨치산들 숨지 못하게 절을 다 태워버리라고 해요. 이 차이령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천년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태우지 않습니다. 이 차이력도 일제시대 때 좌익계통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요. 기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엄군에서 지시하는데 안 들어버렸어. 야 문짝만 뜯어와. 왜냐 절을 태우라고 하는 것은 빨치산들이 숨어 들어가서 절을 태우라고 하는 거니까 빨치산들이 숨어 들지 못하게 야 문만 뜯어와. 문만 태워버리고 절은 살려준 사람이 차이령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엄사 입구에 가보면 이 차이령님 공적비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 스님들도 차이력이 절을 보존해줬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사후에 문화경찰을 타신 분입니다. 우리 경찰 출신으로서 문화훈장을 타신 유일한 사람이 이 차이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령님에 대해서는 호국경찰, 인권경찰 또는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차차 하는 겁니다. 차이령만 여러 경찰 영웅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저 군대 제대하고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명의 눈동자 안에 채시라 그다음에 이름이 생각나네. 최재성 그다음에 저기 또 뭐 누구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2명이에요. 남자 주인공 2명의 모델이 다 차이력이에요. 왜 차이력이 일제시대 때는 좌익계통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된 다음에는 경찰에 투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물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이 다 차이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 안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최규식이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차이력 선배님이시죠. 그래서 차차차 생각해 주시고 자 안병하 치안감님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 그래서 안병하, 병하 총을 내려놓으라잖아요. 그죠? 병하 총을 내려놓으라. 이 안병하님의 지휘침을 따른 사람이 이준규 목포 서장님이시죠. 안병하님의 지침을 준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박재표 경위는 1956년 이 지방선거를 할 때 이 양반이 투표함 호송에 동원이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투표함을 바꾸치기 해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다음날 서울 올라가서 양심선언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 관련해 최초로 양심선언을 한 경찰관이 박재표 경위입니다.
자, 최중락 총경은 예전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의 이제 실제 모델이 이 최중락 총경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 안에서 절도범 최고로 많이 막 검거하시고 하신 분이 이 최중락 씨입니다. 그래서 저기 순경 출신으로서 우리 후배 경찰관들한테도 엄청 좀 존경을 받았던 분들이죠. 왜 존경받아? 이 양반한테 밥을 안 얻어먹어. 저기 후배들 만나면 무조건 밥 사주고. 왜냐면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S1 상임 고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후배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저 삼성 S1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상임 고문을 맡아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저 카드 있으니까 엄청 이제 사주고 다니신 분. 그래서 후배들이 많이 따르셨던 분이 수사경찰의 표상이라고 하는 분이 최중락 총경님이시고요. 여러분 저기 늦게 끝내서 죄송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